네, 별님을 위한 특별 강의입니다. 특별 강의인데,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하는 김에 강령태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끝난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 API가 뭔지부터 이해하고 지나가야겠죠. 자, 네, API가 뭘까요? 얘기해 주세요. API, 네. 어플리케이션, 음, 인터페이스,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가 뭐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의 대화 방식? 대화 방식? 네, 음, 음, 뭐 맞는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한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만 API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웹 개발하니까 항상 웹 API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을 이제 API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웹 API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API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자, 저희가 사용하는 키보드도 하나의 API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내가 A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A가 써지죠. 네, 자, 이 키보드가 우리한테 API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저희고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뭔가 클릭을 하면은 뭔가 켜지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API 같은 개념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내가 어떤 형태 가지고 너한테 제공을 해줄게. 너는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 이게 API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우리가 API 검색을 하면 보통 약속이 많이 나와요. 약속한다고. 근데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 약속도 아니에요. 서버가, 그러니까 제공하는 놈이 마음대로 만듭니다. 일단은. 제공하고 싶은 놈 마음이에요. 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버튼을 3개 만든 다음에 자, 버튼이 3개 있어. 자, 음식을 갖다 줘. 버튼 클릭하면은 내가 음식 갖다 줄게. 음식을 치워줘 버튼. 야, 누르면은 내가 음식 치워줄게. 하고 버튼을 2개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네, 제가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객이 있어요. 자, 고객은 나한테 여기 버튼에 있는 그 요청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버튼 뭐예요? 음식 갖다 줘. 두 번째, 음식 치워줘예요. 그렇죠? 음, 네, 자, 그러면은 고객은 선택사항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딴 요청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제공 안 할 거니까.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사장이니까. 그렇죠? 자, 고객이 얘기를 합니다. 음식 좀 갖다 주세요 하고 1번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 1번 버튼을 클릭을 하면서 종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음식을 써줘서 같이 보내줘야 돼요. 자, 사장이 딱 폼을 줍니다. 야, 음식 내가 갖다 주긴 할 텐데 내가 준 이 폼에 맞춰가지고 이 종이에 메뉴, 뭐 김밥, 뭐 그다음에 떡볶이 해가지고 정확히 이 폼 형태 내가 지금 예시 샘플 준 거하고 똑같이 맞춰서 나한테 종이 줘. 이 얘기를 합니다. 고객한테. 자, 그러면 고객은 1번 버튼을 클릭하면서 이 사장이 준비한 폼과 똑같이 일치하게 생긴 친구, 이 메뉴 종이를 같이 나한테 넘겨줘야지 내가 그걸 보고 음식을 준비해 주겠죠? 네, 그 다음에 음식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 치워줘. 얘는 굳이 종이 줄 필요 없네요. 치워줘. 하고 저한테 요청을 보내요. 자, 근데 막상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딴 고객도 나한테 요청을 보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죠? 네, 근데 보니까 음식을 치워줘 하는데 내가 몇 번 테이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치워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음, 그러니까 사장이 API 좀 업데이트 하는 거죠. 자, 나는 2번 치워주는 거 좀 업데이트 좀 할게. 야, 너 나한테 보낼 때 이제 너 몇 번 테이블인지 나한테 보내줘. 2번인지 3번인지 알려줘. 하고 요거 같이 보냅니다. 이제 2번 요청을 보낼 때.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여기서 API는 뭐예요?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이 API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네. 자, 별거 없죠. 여기까지는. 자, 네. 그러면 이걸 웹에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API가 이제 뭔지는 이해했고, 자, API가 우리가 보통 웹 개발 진행을 하니까 웹에서 사용하는 API가 대체 뭐냐? 자, API 문서 좀 봐야겠죠. API 문서 보는 걸 좀 보면은 빗썸 API 좀 볼게요. 가장 만만해가지고 자, 빗썸 API에 가면은 API 문서가 있습니다. 자, 회사마다 API 문서가 있는데 API 문서가 똑같이 생기진 않았고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사장이 얘기합니다. 저희한테. 야, 버튼 내가 구현시켜놨어. 자, 이게 버튼이니까 이 버튼 클릭하면 돼. 하고 URL 줄 수가 있어요. 보이죠? 네. 여기다가 요청해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시죠. 네. 자, 근데 이 버튼을 클릭할 때 나한테 여기에 특정한 값을 넣어줘 하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어서 빗썸 말고 딴 거 가지고 보여줄게요. 자, 파파고 API 좀 볼게요. 자, 사장 마음입니다. 폼을 만드는 방식은 사장 마음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 URL 주소에 너가 원하는 페이먼트 커런시가 뭔지 입력을 해주면 된대요. 보시면 여기 all KRW, 여기 보시면 KRW 적혀 있죠. 네. 자, 이 형태 가지고 입력해줘 하고 사장이 저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종이 이 형태 가지고 작성해서 돼 하고 여기다가 종이 내용 작성하면 돼 하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근데 겟방식 가지고 보내 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get이 뭔지 포스트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푸시 뭔지 딜리트가 뭔지는 HTTP 메소드니까 HTTP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API 문서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파고 API도 한번 볼까요? 파파고 API도 보시면은 자, 여기는 똑같이 사장이 얘기하죠. 야, 준비시켜놨어. 여기다가 요청해 버튼이야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 가지고 요청해. 야, 내가 폼 양식 정해놨으니까 포스트 방식 가지고 맞춰서 나한테 요청하면 되는데 너가 나한테 보내줘야 될 메뉴는 어떤 메뉴 내용을 적어주면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적어주면 돼. 소스, 타겟, 텍스트. 소스는 원본 언어의 언어 코드, 타겟은 목적 언어의 언어 코드고 텍스트는 너가 번역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면 돼 하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청을 보내면서 사장님이 준비한 그 메뉴 폼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그 폼을 똑같이 작성을 해서 사장님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에 정리된 내용이 사장님이 준비한 폼 데이터 내용인 거죠. 폼을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네. 자, 그래서 이 형태 가지고 보내는데 너가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몰라서 내가 준비해놨어. 자, 언어 코드, 요게 코드야. 너가 여기서 뭐 하는 거 본 다음에 맞춰서 넣어줘 하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너가 API 요청을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응답을 이렇게 줄게. 내가 음식을 이 형태 가지고 갖다 줄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API 문서는 백엔드에서 API 개발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문서예요. 여기 문서에 내용이 이쁘게 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API 문서에 정확한 정보가 다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메뉴 폼이 필요한데 메뉴 폼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요 내용을 100% 믿으시면은 안 돼요. 물론 100% 거의 다 일치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이 API 문서 대충 만든 걸 수도 있고 정확히 만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다 잘 나와 있고 어떻게 응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API 문서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API 문서 보고 한번 직접 요청을 보내볼까 싶은데 자, 요청을 보낼 때 지금 파파고 같은 경우에는 API 요청을 할 때 내가 누군지 약간 로그인 개념 가지고 이 키값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가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거 요청하는 이유는 내가 쓸데없이 API 요청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API 요청 횟수 통해서 나한테 뭔가
돈을 지불하게끔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신청을 해가지고 키값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얘네한테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요청 보내는 거 하려면은 또 막 발급받고 하기 귀찮으니까 비썸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한번 요청을 보내는 걸 만들어 보면은 이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URL 겟방식이니까 겟방식은 URL 주소 가지고 요청하는 방식이잖아요. 요거 네. 단순하게 URL 주소에 요청을 해도 응답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HTML 아닙니다. 그쵸? 요거 JSON이라고 하는 형태 가지고 응답이 온 거예요. 자, 응답도 어떤 형태 가지고 올지 몰라요. JSON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형태고요. 요거 말고도 XML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괄호 가지고 열고 닫고 한 값이 JS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예요. 자,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우는 오브젝트 아닙니다. 형태만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JSON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도 보통 다 공식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리스폰스를 보시면은 이그젠플 나오죠.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서 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요청을. 근데 요청을 보낼 때 혹시 내가 같이 보내야 되는 값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리퀘스트 할 때 내가 파라미터에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타입이 무엇인지, 내가 요청을 보내는데 타입이 스트링인지 넘버인지 어레이인지 오브젝트인지 잘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응답이 오면은 응답이 온 값에 대해서 내가 요걸 보고 싶으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돼요? 변수값 점 데이터 점 토탈 krw 쪽에 가면은 값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제이슨 형태지만 제이슨을 저희가 오브젝트 가지고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값 원하는 거에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맞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저희가 직접 간단하게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은 자, 봅시다.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리고 잠시만요. test.html 여기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하고 여기다가 스펜 아이디는 비트코인 프라이스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들어가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자, 일단은 패치를 쌓아야겠죠. 자, 근데 패치 사용법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패치 검색을 해보시면은 패치 사용법이 나오죠.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나오네요. 저는 그냥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고 나서 이 패치에다가 첫 번째 인자값은 우리가 어디에 요청을 보낼 건지, 저는 여기에 요청을 보낼 거니까요. 우리 krw 쪽에다가 이걸 요청을 보내는데,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길 여기 요청 보낼 때 메뉴 폼 같은 거 필요 없대요. 야, 보내지 마. 우리는 메뉴 하나야. 그러니까 너가 요청하면 무조건 이거 줄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장님이 받는 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넘겨도 되지만, 만약에 사장님이 받는 폼이 있다면은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 값을 넘겼을 거예요. 키는 뭐고 하고 넘겼겠죠. 하지만 받는 값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네. 그냥 메뉴 버튼만 저희가 넣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콘솔 로그 창에 받아온 데이터가 잘 뜨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콘솔 창에 오브젝트가 잘 나오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TC 비트코인이 있네요. 그래서 BTC 오프닝 프라이스 값을 한번 찍어줘 볼까요? 자, 프라이스는 한테 있는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가
코인 플라이스 너무 기니까 플라이스를 가지고 와서 도움을 가지고 온 다음에 조에 접근을 해서 여기다가 플라이스의 HTML의 값을 데이터에 누구예요? 데이터가 또 있네요. 그죠? 데이터 점 edc 점 오프닝 플라이스. 저장 플라이스 점 이거 아니죠. 메소드가 아니니까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잘 나오죠. 네. 저희 지금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버튼 클릭할게요. 버튼 빵 클릭했더니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받은 거예요. 그죠? 받은 값이 데이터 여기 변수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값을 지금 플라이스에 있는 inner HTML에 찍어준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누군가한테 받아오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게시글을 쓸 수도 있고 뭐 게시글 삭제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장님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근데 사장님이 우리는 그런 기능 없어 하면은 사용 못 하겠죠. 당연히. 자, 모든 건 사장님 마음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API가 뭔지, 그 다음에 API 문서 보는 거. 자, API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API 뭐예요? 단순하게 사장님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만 쭉 버튼화 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버튼을 클릭할 때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값을 같이 넘겨줄 수 있죠. 폼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자, 이 폼 형태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써서 나한테 같이 보내줘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게시나 포스트 가지고 어떤 데이터 같이 넘길 때 사용하는 값인 거고요. 그리고 API는 단순히 이 버튼들이 API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PI 문서 볼 때 중요한 거 API 문서는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어떤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할 때 우리가 폼 내용을 방식이 get 방식도 있고 포스트 방식도 있고 뭐 딜리트 방식도 있고 풋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건지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면서 나한테 같이 줘야 될 그 종이가 있냐 없냐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걸 나한테 정확히 줬을 때 내가 너한테 응답을 어떤 형태 가지고 줄지 예시 샘플도 보통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샘플에 대한 각각의 값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보통 정리되어 있는 게 당연한데 회사 내부에서 쓰는 API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규모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빼먹고 하는 경우도. 네. 저 궁금한 게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리스폰스 이거 응답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예를 들어서 막 파라미터 값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막 안에 객체 안에 또 객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어디다가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어디까지를 써줘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잠깐 좀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네. 오브젝트 하는 얘기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리스폰스처럼 이렇게 큰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 안에 데이터가 또 네. 객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애들이요. 근데 이 데이터 안에서의 또 이 하나의 객체 중에 또 하나가 또 객체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어디다가 적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다가 적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네, 파라미터들을 어디다가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해도 이게 보통은 회사 공시문서나 이런 데 보면은 스테이투스 해갖고 그 오른쪽에 영영영영이 아니라 뭐 상태값이라든지 막뭐 회사 이름 뭐 이런 걸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회사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회사 이름이라든지 뭐 닉네임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런 거를 지우고 그냥 따옴표만 남기고 써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여기 리스폰스에 오는 건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게 API 이제 파라미터에 있다고 하면 네. 어, 일단은 그거는 완전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보통 이게 필수 값인지 아닌지 보통 나와요. 네, 이게 필수 값이다 아니다. 이거 나한테 넘겨줘야 된다 안 넘겨줘야 된다는 그 값도 보통 나오거든요. API 문서에. 네. 자, 네, 그러니까 필수 값인지 아닌지는 여기 문서에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나와 있으면은 API 문서 만드신 분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사장님한테 버튼을 클릭을 하면서 폼을 같이 줘야 되는데 그 폼에 대한 데이터 형태가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경우가 간혹 가다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예시를 들면은 뭐 여기서 받아가는 건 없는데 그냥 예시를 들게요. 어떤 뭐 테스트 API 하는 어떤 URL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뭐 게시글을 애드하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드 포스트. 자, 그러면 애드 포스트에다가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같이 넘겨야 되는데 파라미터 값을 넘길 때 보통은 중괄호 가지고 넘겨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키값이 되거든요. 뭐 타이틀은 게시글 첫 번째, 콘텐츠는 블라블라블라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작성자는 뭐 3번 유저다 하고 이 형태 가지고 넘기게 돼요. 그죠? 만약에 이 형태 가지고 값을 넘기게 되면은 이 타이틀은 스트링이고 컨텐츠는 스트링이고 라이터는 인티저야 아니면 뭐 넘버야 하고 알려줄 거예요. 문서에서. 그죠? 네,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파일스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그죠? 내가 파일 게시글을 올리는데 파일들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안에 있는 게 배역일 수도 있겠죠. 그죠? 맞나요? 네. 자, 그다음에 파일스의 배열인데 여기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용돼가지고 만약에 음, 파일 네임은 뭐다다다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의 뭐 사이즈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것도 공식 문서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음, 파일스는 어레이인데 그 어레이는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되고 오브젝트 안에는 파일 네임은 스트링, 파일 사이즈는 스트링 가지고 값이 있어야 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공식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게시글 첫 번째라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안에 값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게시글 첫 번째라고 만약에 그 파라미터에 나와 있으면 이걸 그대로 복붙을 해서 갖다 붙이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 걸 지우고 그냥 쌍따옴표만 남겨서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라는 만약에 걸 알려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여기에 네, 샘플에 파라미터 값이 타이틀, 콘텐츠, 라이터, 파일스 해가지고 예시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네,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했어요. 네. 만약에. 그럼 당연히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예시니까. 지워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지우고 하나하나 채워줘야겠죠. 음, 타이틀스는 내가 원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넣어줘야 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콘텐츠 내용. 그 다음에 번호. 음, 바꿔줘야죠, 당연히. 네. 음. 근데 이게 그 뭐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 하나의 값이 아니라 그 변수를 가지고 그 각각의 그 테이블이라든지 막 이런 데 들어가는 값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막 td.value라든지 막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콘텐츠 내용이 여기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컨텐츠 내용을 여기 화면에 있는 거에서 받아왔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컨텐츠 내용이 변수 명령이 있어요. 만약에 좀 더 힘들게 가보죠. 만약에 어, 게시판 데이터가 오브젝트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와가지고 짜집기 돼가지고 어떻게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 보드 데이터에
이렇게 다 과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게시판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보드 데이터의 타이틀, 음, 보드 데이터의 컨텐츠. 콘텐츠, 유저 넘버 네. 이 형태가 되겠죠. 음,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빈 값으로 넣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는 이렇게 무조건 값을 채워줘서 보내야 되는 값을 거네요. 채워야 되는지 안 채워야 되는지 여부는 공식 문서에 이게 required인지 required가 아닌지 체크하는 게 보통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요거는 당연히 넣어야 될 거, 안 넣어야 될 거.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수정하는, 회원정보 수정하는 API 요청을 보냈는데 패스워드가 빈값일 리는 없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네. 자, 그렇게 본인이 하나하나의 파라미터 값이 필수값이다 생각하는 건 일단 무조건 채워 넣어줘야 될 거고 필수값이 아닌 거는 안 넣어줘서 요청을 보내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넣어야 되는 값이면은 API 응답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너 이거 채워 넣어야 돼. 왜 안 넣었어? 하고 보통 응답이 오는 게 정상이긴 해요. 네. 네. 음,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필수값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일단 다 채워 넣어서 보내는 게 안전하겠죠. 네. 네. 음, 보통은 다 채워서 넣게끔 하는데 최소한 빈 형태 가지고 넣는 게 맞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PI 문서에 보통 다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보통 오고요. 너 이상하게 요청 보냈어 하고 오죠. 음, 그러면은 그 엑시오스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자, 않아서. 엑시어스 공식 문서는 엑시어스는 뭐예요? 자, 엑시어스는 HTTP 요청을 도와주기 위한 모듈인 거고, 그거는 API 공식 문서를 보고 사용하는 그거에 대한 모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엑시오스에도 이렇게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지 그걸 보고 아, 엑시오스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걸 알 텐데 엑시오스 공식 문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자, 지금, 이상한 애한테 너무 많은 걸 원하고 있는 건데, 자, 엑시어스 모듈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 나와 네. 있긴 해요. 파라미터 어떻게 넘기고, get는 어떻게 쓰고, 포스트는 어떻게 쓰고,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get 메소드 나와 있고, 유한의 주소 쓰면 된다고 나와 있고, 그죠? 네. 파라미터 넘길 때 이 형태 가지고 넘기면 된다고 하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있는 키값은 뭐예요? 공식 문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기 맞아요. 메뉴명은 무엇인지, 메뉴 시킬 때 이 주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엑시어스는 음, 단순하게 메뉴 요청을 하기 위한 버튼을 제공을 해줄 뿐이에요. 음, 네. 이 버튼을 제공하는 애한테 요 폼 내용까지 다 내놔. 요건 말이 안 되죠.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네. 아, 그러면은 번외로 그 뭐지? 여기에 점 대는 썼잖아요. 근데 그 어싱크랑 어웨이트를 쓰면은 캐치,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 이렇게 쓰던데 네. 그 어, 근데 보니까 막 그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는데 그 트라이를 어웨이트 바로 다음에 바로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동기에 관련된 거는 별도의 강의 영상 가지고 한 번 더 준비할 예정이긴 한데, 네. 자, 프로미스하고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써야 되는데, 프로미스나 어싱크 어웨이트나 둘 다 비동기 실행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죠? 네.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될 내용을 동기 가지고 실행시키고 싶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에요. 둘 다. 자, 근데 네. 프로미스의 장점은 뭐냐? 점 댐 말고 점 캐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가 나는 예외 처리가 가능해요. 그쵸? 네. 근데 어싱크 어웨이트는 어, 캐치라고 하는 구문을 별도 가지고 지원하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음,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할 수 있는 문법 중에 트라이 캐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라이 캐치문 안에다가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 사용을 하는 걸 넣어놓으면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캐치해서 잡아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싱크 어웨이트 사용을 해도 트라이 캐치 문법을 사용을 해서
구현이 가능한 거죠. 트라이 캐치 그 예외 처리 형태의 구현이. 근데 네. 프로미스의 단점은 무엇이냐? 이거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콜백 지옥이라고 보통 하죠. 콜백 함수를 호출하고 하면은 옆으로 쭉 길어지거든요. 음, 옆으로 쭉 길어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프로미스예요. 근데 프로미스도 콜백 함수가 계속 사용이 되면 옆으로 길어집니다. 음,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어싱커 어웨이트는 그게 그 상황이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싱커 어웨이트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건 없는데 요거에 대한 강의는 뒤에서 제가 별도 가지고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 그때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프로미스 쓰든 어싱커 어웨이트 쓰든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문을 써서 가능하고요. 어싱커 어웨이트 쓰면은 프로미스 쓰면은 된 캐치가 지원이 되니까 예외 처리 가능하고요. 뭘 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러면 나온 김에 저도 질문해도 돼요? 네, 그, 뭐 네이버 개발자 뭐 강연 영상을 봤는데 프론트의 페이지들을 다 어싱크 어웨이트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저도 써도 되나요? 아니, 제가 어싱크를 써볼라 했는데 아직 좀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가 잘 안 써지긴 하던데 모든 당연하죠. 컨텐츠들을 다 어싱크 어웨이트로 처리를 해요, 그거는. 어, 전부 다 어싱커 어웨이트가, 그러니까 어싱커 어웨이트를 막 쓰면 안 되겠죠. 내가 네. 비동기 가지고 실행되는 부분을 동기 가지고 바꿔야 되는 상황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렌더링 될 때 순서를 지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리액트에서 렌더링 할 때, 네네. 왜냐면 이거 그래서 질문하는 요점이 그거예요. 음, 렌더링 순서를 내가 지정할 수 있으면 페이지를 렌더링 제가 원하는 순서를 대로 짤 수 굳이 있죠. 지정할 만한 기능을 구현할 일이 많이 없긴 한데, 만약에 네. 렌더링 순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비동기 처리 어싱커 어웨이트 가지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띄워지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특정 멀티미디어 파일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싱크 어웨이트를 쓴다. 요거는 가능합니까? 그거는 조금 별개의 내용인 것 같고, 네. 그거는 비동기 가지고 처리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 가지고 처리돼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시 들면은 내가 쇼핑몰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은 쿠폰을 줄 거예요. 사용자한테. 네. 자,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쿠폰을 줘야겠죠. 그렇죠. 먼저 주면 안 되죠. 그죠? 먼저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실행시키는 함수가 비동기 가지고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줘야 되는데 회원가입하는 소스 코드하고 쿠폰 주는 소스 코드하고 동시에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재수없게 안 되죠. 쿠폰부터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쿠폰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먼저 실행돼야 될 사항들을 어싱크를 통해 실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죠? 캐치로 받아서 네, 이제 쿠폰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거죠. 비동기가 동기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 회원 정보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회원 정보를 받기 위해선 서버와 통신을 해야 되니까 서버와 먼저 통신을 하고 난 다음에 캐치로 띄우면 되겠네요. 자, 어, 그러면은 받을 때는 어싱크를 쓰고 네. 아니 API 요청을 할 때는 어싱크를 쓰고 API 요청을 받은 정보를 표시할 때는 캐치를 쓰고 어웨이트를 쓰는 거죠. 캐치를 쓰는 게 아니고. 예, 어웨이트요. 네. 네, 이미 그 형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데이터 가지고 올 때 엑셔스에 나오는 그 점 된 있잖아요. 네네. 그 점 댄이 똑같은 친구예요. 그 점 댄이 어싱크 어웨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이거 한 다음 댄을 해라. 네. 그거잖아요. 네. 엑시어스 요청을 보내고 나서 요청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댄 setState 가지고 변수명 안에 넣어줘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네. 만약에 엑시어스 요청하고 setState 하는 게 동시에 실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테이트가 아직 API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바꿔버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promise.dan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음, 네. 제 머릿속에 개념이 애매해가지고 확실히 하려고 한 질문 드렸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별님? 그 뭐지?
제가 막 그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엑시오스가 객체를 인, 아 엑시오스가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엑시어스가 인스턴스를 만든다?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 때문에 그걸 인스턴스를 쓰려고 엑시오스를 쓴다 약간 이런 말도 있고 또 엑시오스 쓰면은 인터셉터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뭔지도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패치 안 쓰고 엑시어스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맞나요? 저는 패치만 학원에 써갖고 패치가 편하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다 어싱크 어웨이시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왜 어싱크랑 어웨이시 편한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시커 웨이트는 왜 나오는 거죠? 아, 제가 질문을 나눠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지금 궁금하신 게 엑시어스가 아닌, 그 패치가 아닌 엑시어스 사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인 거고, 그쵸? 네, 그 네, 다음에 프로미스가 아닌 그 어싱커 웨이트 사용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엑시오스에서 그 인터셉터하고 음, 인스턴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 요 내용들 다 한번 정리해가지고, 미니 강의가 좀 준비할게요. 일단은 아, 네, 영상 여기서 좀 자르고요. 잠시만요. 네.